안녕하세요. 저희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한지이고요. 한지에 저희 베트남 이름은 누엔 디노 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이름 안 까먹게 그 한자를 따서 이제 한지혜로 성으로 부산 한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산지 한 13년 차이고 제 밑에 자녀는 4명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처음에 한자를 안 쓰려고 안 적었거든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본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와서 쭉 부산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산으로 해주세요 했어요. 저는 부산에 한지 없는 그 자체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시초가 이렇게 됐고, 저희 모국에서는 한 중학교 때 그 한국 드라마 유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거 가면서 만약에 내가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졸업했을 때쯤에 주변 친구들이 국제 결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제 하나의 유행의 형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한국이랑 뭐 관계도 괜찮고 친구들이도 한국에 너무 많이 가서 부럽기도 했는데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친구의 권유로 이제 국제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는 친언니가 지금 대만에서도 국제 결혼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한국에 가는 그 자체가 걱정이 돼서 한국 말고 대만으로 오라, 시집으로 오라 이랬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난 대만 말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 제가 그때 꼬집 불었어요. 위에서는 오빠들이 이제 여동생을 보내는 그런 걱정돼가지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저도 꼴찌 불어가지고 한국에 2년을 그렇게 맺혔습니다. 결혼 한 번 실패했거든요. 네,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는 2번째예요. 근데 제가 딱히 중간에 시즌 했을 때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또 원망도 했고 나는 정말로 잘 살 자신이 있는데 잘 적응할 자신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되었는지 이리 원망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남편도 있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밑에 자녀도 있어서 제가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스러워요. 실은 제가 2012년에 첫 번째 결혼을 이제 실패하고 혼자서 딸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한 3년 정도? 예, 지금 남편 만난 전까지요. 3년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저도 방통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내 주변 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매하려고 이제 재혼시키려고 여러 번을 권유했지만 저는 거부해서 재혼하더라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랬는데 인연이 있어서 저는 방송에 대한 그런 인연이 있나 봐요. 아침이 마당 프로그램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신 분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을 때 당시에는 서로 이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어쨌든 한번 저 시청을 교육 시켰거든요. 다문화 이해 교육이요. 그래서 그분이 교육 대상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데 그 후에도 이러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지금 저희 남편이 그 밑에 이제 교회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또 재혼할래? 이렇게 하면서 권유했어요. 권유했는데 딱히 다시 재혼할 마음은 딱히 생각 들지도 않고 이제 나는 대학교 졸업해야 된다. 다른 그런 연애할 틈이나 그런 틈이 없어서 그래서 거부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궁금하게 된 거예요. 뭐지?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지?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팅 하게 됐고 이제
거의 반 정도는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당시에 소개했을 때는 저희 남편은 이제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둘이 데리고 있었고요.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안 좋은 거죠. 자녀 둘이면 과연 내가 좋아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외국인 출신에다가 한국 문화도 적응하는 기간에서 하게 되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눈이 맞아서 그래서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처음에 합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제 저 데리고 온 딸 하나 있고 남편한테는 큰 아들하고 딸 있고 무엇보다는 아들보다는 딸이 제일 많이 걱정했어요. 아빠 뺏겼다는 그런 고통도 있고 어차피 저는 재혼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잘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싸워요. 근데 싸우고 이제 아이들이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제가 글로 좀 풀기도 해요. 글 쓰는 그런 취미도 약간 있었어요. 즉 약간 즐기는 그런 일기 같은 건 아닌데 왠지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가족 미래, 나는 아이들이 잘 다루고 진정한 엄마가 되고 싶어. 뭐 아이들이 뭐 다정하게 엄마라는 그 불러주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이제 KNN에서 그거 프로그램 공모했거든요. 대상을 못 받았어요, 실은. 장려상이었는데 합치고 나서 저희 막내가 생겼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막내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나오면서 저는 내 가족의 얘기를 재밌게로 이제 하고 싶다. 그 공모에 응하고 싶다 해서 지원서 넣어서 그 얘기 꾸민 거예요. 막내 입장에서. 대상은 아닌데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드라마로 이제 출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출연자는 따로 이제 배우 활동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녔어요. 그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로 다녔는데 이제 욕심이 부린 거예요. 욕심 생겨요. 이제 북구 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 센터가 그 9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뭐랄까 이제 거점 센터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조금 노력하고 그 거점 센터이라는 거기 가고 싶다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보고 나름대로 사무적인 뭐 컴퓨터 능력 자격증도 따고 싶어서 이제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제가 컴퓨터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그렇지만 딱히 뭐 시청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뭐 채용할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단지 내가 뭐 어떤 기회가 올 때 내가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시청에 임기 제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래서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한 게는 이제 임기제 시간 선택제이다 보니까 하루 4시간이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다녔던 직장에는 이제 그 월급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시간이니까 시간이 여유로워. 그래서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월급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거기에 저희 주요 업무이자 이제 채용하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결혼 이민자의 이제 한국 생활 적응 상담 그리고 이제 통번역하고 이제 적응 상담이 끼어 들어가면 또 가정의 문제 갈등 들어가 있어요. 요즘 새로운 다문화 가족 형태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이 생각하면 이혼율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이유가 갈등이에요.
어떤 분 주장하는 거는 성격 안 맞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대해서 나이 차이로 그 이혼율 높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만큼 재혼율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합쳐서 이런 행정 그 철자이라든가 법원의 문제, 뭐 입양이라는 그런 문제, 성분 변경 이해해가지고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통역해주기도 하고 번역해주기도 하고 서류 대신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죠. 네, 많이 뿌듯했어요.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런 때에는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 붙어요. 저희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겁먹으면 안 되고 알아. 내가 이제 앞서서 줄게. 이렇게 해서 좀 큰 그런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은 제 생각보다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누구한테든 다문화 구분하게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또 행정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법으로는 정해야 되고 다문화 입장에서는 뭐 지원받으면 따로 쓰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용어가 잘못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다문화이면 어쩌다 보면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쪽에 등등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데 또 서양의 다문화 가족은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가족. 느낌이 어떠세요? 무엇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용어보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구분해야 한국어 지원하거나 이제 다자녀 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해주거나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해줄 건데요. 다문화이면 저소득 이래 해가지고 물론은 맞아요.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려면 뭐 다문화 구분해서 뭐 글로벌 캠핑이나 이제 여러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해서 지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저소득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용어가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딱히 그 용어에 대해서 안 좋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인식 개선이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 선입견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어제도 한번 제가 대만으로 이제 언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인 여성인데 대만 남자분한테 시집 가신 분.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대만의 그 국제 결혼도 완전히 유행했어요. 한국이 그 다음이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만에서 일반 학교요.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야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대만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정책이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낮에는 한국어 공부 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도 있고 아니면 다니면 자녀 돌봐준 사람 없고 그래서 야간을 원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대만처럼 그렇게 하면 따로 그런 한국어이나 센터 운영하는 그 예산보다는 그냥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사업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역에 관련해서 그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다문화 센터는 필요 없다는 그 말은 아닌데 단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 뭐 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도 아끼고 필요한 그런 쪽에 예산이 몰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아는 그런 다문화 가족의 하나 문제인데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 하면 뭐 그 듣는 입장에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결혼 이민자 어쩌다 보면 뭐 반 정도는 효녀들이에요.
물론 저처럼 유행에 뭐 따라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그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족의 환경 뭐 사정이 좀 안 좋고 그 집 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뭐라 할까 외국에 가서 가족을 보태주고 싶다. 아니면 이보다 지금 현재 엄마 아빠한테 좀 효도하고 싶다. 베트남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은 노력인데 같은 시간, 같은 노동,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그 금액의 돈 단위의 차이, 돈 가치의 차이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가족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또 어떤 분은 가족에 한 분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런 거를 이제 병을 고쳐주고 싶다. 돈은 없는데 선택하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꼭 뭐 이주 노동으로 가거나 국제 결혼, 이주 노동은 좀 어렵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약간 뭐라 할까 외화월이 되니까 인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학력도 돼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좀 있어야 이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난하면 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족 꾸리고 내 진정에 도움이 되면 그보다는 더 좋은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오면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하나의 선입견은 저소득 경제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예, 이제 여기 와서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정 부모님이 힘들게 살고 계세요. 그거 쳐다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제 효도하고 싶어 하게 되면 또 가족의 갈등이 생겨요. 이제 한국에 있는 남편의 허락 받고 합의한 상태에서 도와드리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뭐 몰래 하다 보면 또 가족 갈등 생기고 또 여기 경제도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예, 뭐 그냥 문화 체험 같은 거보다는 뭐 김치 담그기 같은 거 제가 이게 너무 반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하면 좀 훨씬 경제도 도움되고 다문화 가정의 갈등도 어느 정도 줄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사소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미용은 미용 자격증 갖기 위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너무나 흔하게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경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라서 한국어이라는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제 좀 취업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종종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힘이 약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뭐 개발하거나 그런 쪽에서는 그냥 주장으로 하나의 의견하는 형태로 이제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제 한국에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선입견, 차별 있다는 그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직접 겪어봤어요. 물론 그보다는 제 마음이 중요해요. 기본 바탕은 열등감이 느끼고 있어요. 열등감이 느끼고 있어서 상대방이 아무 의미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런 살짝만 해도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하게 이제 농담인데도 농담을 구분하지 못해서 기분 나빠한 적도 있고, 뭐라 할까? 직접 이제 차별받는 느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매점에 가는데 나는 베트남 그 동남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잘 안 해준다. 손님으로 대해주진 않는다. 아니면 뭐 물건 안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나도 돈 주고 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안 팔아도 된다는 그런 사장들 입장에서도 겪어본 적도 있고요. 함부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겪어본 적은 거는 아닌데 다른 분 통해서 동남아 출신 결혼 이민자들 보고 얼마나 팔려왔어? 이런 말들이 또 듣긴 해요, 종종. 예, 저는 직접 이제 겪어본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 물론 그 상처 많이 받죠. 한국에 가족이 나의 편이 되는 그런 가족이 없다는 것도 외로워요. 또 뭐 들어보셨나요? 외로울 때 이래 가지고 사람이 외로우면 무슨 짓을 할 건지도 모르고 이제 약간 서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감정의 바탕에 깔려 있으면 뭐랄까 서로 이제 관계 맺는데 힘든 거죠. 네. 네, 코로나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 휩싸이고 있는데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번 추석 때 친정 방문하려고 했어요. 이제 저희 베트남 여성분들끼리 좋아하신 말씀이 친정 방문할 때는 한마디가 있어요. 좀 엄마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각각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런 상태 메시지 따라 놓아요. 그래서 진정에 가거나 부럽다. 엄마 밥 먹으러 간다. 이제 한국 밥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서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간다. 좀 약간 어쩌다 보면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동안 엄마 밥 못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이제 엄마 보러 간다.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친정 엄마 보러 못 가게 됐어요. 항공권 이제 취소하게 됐거든요. 결항이 돼서 그래서 못 가게 됐고 이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 힘든 점이면 이제 에너지 충전할 때 엄마의 사랑 받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엄마의 사랑 결핍이 된 상태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이 상태 잘 견뎌야 되는데 전 세계 다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저는 한국 정부에 믿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코로나 아무리 난리 나도 정부가 잘 대처해 줄 거라 그런 안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베트남에서도 요즘은 조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지만 또 베트남 정부의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있는 서로 베트남끼리의 동포에 서로 만나면서 힘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